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합성입니다. 전 시간과 관련돼서 우리 축척 변경을 배웠죠. 오늘은 기본서 109페이지 한번 열어보시죠. 자, 109페이지와 관련돼서 지적 정리와 정리 후의 절차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토지이동 신청권자라는 게 있어요. 토지이동 신청권자. 토지이동 신청권자와 관련돼서는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은 누가 신청한다? 바로 요거. 토지 소유자 신청. 그 다음에 원칙과 관련돼서 이제 예적 측면이 있겠죠. 예적 측면과 관련돼서는 누가? 바로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또 하나는 대위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대위신청. 여기에 대해서 보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누가 신청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라는 거. 사업시행자가. 여기에 대해서 대의신청이라는 게 있죠. 대의신청이라는 것은 요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대신해서 신청. 이게 바로 토지 소유자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곧 대의신청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A적 측면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두고, 특히 우리 109페이지와 관련돼서 도시개발사업, 요거는 우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는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 하나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대의신청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올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 토지 소유자 A적 측면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대의신청.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잡아둘 거는 요 대의신청과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모른다. 그럼 결론적으로 통지 대상이 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이동 신청권자는 원칙, 토지 소유자 A, 도시개발사업, 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업의 시행자, 대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대의신청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틀을 마련해 놨으니까 109페이지와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1번에 관해서 신청의 원칙과 대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토지 소유자 신청줄 한번 딱 꺼놓고, 그러면 신청의 대의, 거기에는 별표를 딱 하나 5개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해야 할 신청을 대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옆에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게, 개정된 부분으로서 좀 추가를 하나 해 놓을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써놔야 돼요.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요거는 대의신청에서 제외된다라는 걸, 요걸 하나 포인트를 줘야 돼요. 거기 부분에 좀 살을 붙여놓고, 그러면 세의신청과 관련돼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신청에서 제외된다.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대의신청에서 우리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자, 1번에 공공사업이 있어요. 공공사업에다 줄을 쳐놓고 여기에서 8개 지목을 한번 확인해 놔야 돼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그래서 여기에서 유지라는 거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아놔요. 그래서 공공사업에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의신청하는 거다. 그래서 학철수, 전제구, 유도. 유에서 뭐예요? 유지. 유원지가 아닙니다. 거기에다 딱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2번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특히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동그라미 3번, 109페이지. 자, 주택법에 관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인이 되는 거죠. 거기에 다만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뭐예요? 관리인이 없는 경우. 거기에다 줄 쳐놨어요.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요거 한번 잡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채권자 대의 신청 404조와 관련돼서 채권자 대의 신청, 채권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신청과 관련돼서 특히 109페이지와 관련돼서 109페이지 기본서와 관련돼서 특히 가로 2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출제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은 A적 측면으로서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토지 이동 신청으로서 그렇게 첫 줄 도시개발 사업, 사업 동그라미, 농어촌 정비 사업, 사업 동그라미. 그러면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가. 그래서 거기 밑에 사업의 시행자가 거기에다 포인트를 하나 달아둘 필요 있어요. 자,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함으로써 누가? 자, 또 지적 소관청에게. 자,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자, 지적 소관청에 신고한다라는 걸 잡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자, 우리 첫 시간에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모든 토지는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여기에 대해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를 갈아엎어요. 자,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 소관청이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로 1번과 관련돼서 도시개발 사업이죠. 누가 신청해요? 사업의 시행자가. 그러면 1, 2, 3, 4, 5. 그러니까 요거 15일. 그래서 15일을 좀 착상해 놓고 15일에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잡아 놓아요. 그러면 15일 이내에 누가 돼? 예, 지적 소관청에 신고한다. 요걸 한번 포인트를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과 관련돼서 확인해 보죠.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신청 대상 지역이 특히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한번 참고용으로 우리가 써요. 자, 한지 처분이에요. 한지 처분과 관련돼서는 뭘까요? 이거는 자,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을 한지 처분이라고 그래. 그러면 가로 2번과 관련돼서 한지 처분에 대해서 이 부분 한번 참고용으로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요. 그럼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즉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요거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 그러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때 토지 소유 사업 신고,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110페이지로 우리가 왔어요.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또 하나 특히 자주 출제되는 거, 거기 뒤에, 자, 가로 5번이 있어요. 110페이지 가로 5번. 그래서 파산이라는 걸 우리가 딱 한번 줄쳐놓으세요. 파산했다. 시행자가 파산했어. 그러면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등이 뭘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가로 5번과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110페이지와 관련돼서 가로 6번, 바로 토지 이동 시기, 공사가 완료될 때. 그래서 거기 완료라는 것을 포인트를 잡고 토지가 준공된 때, 준공이 곧 완료죠. 준공을 착공으로 번처럼은 X가 돼. 그래서 준공, 착공, 요거 조심해야 돼. 착공이 아니라 준공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 이동 시기, 이동 시기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준공된다라는 거. 준공이라는 걸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로 6번과 관련돼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요 파트 109페이지와 110페이지에서 우리가 잡을 거는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 토지 소유자, A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업 수행자 며칠 15일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 신고한다라는 걸, 그 맥을 우리가 잡아두셔야 되고요. 대신청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신청에서 제외된다는 걸 확인해 놓고 우리가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확철수, 전제구, 유도 요거 하나 확인을 꼭 좀 암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집합건물 수입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관리인도 신청할 수 있죠. 다만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그 정도만 확인해 두면 요 109페이지와 110페이지에서 한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한번 숙제해 달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적 공부의 정리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지적 공부의 정리. 자, 페이지. 자, 111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지적 공부 정리와 관련돼서는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놔야 돼요. 자, 지적 공부의 정리와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스타트를 해줘요. 자, 사실관계의 정리, 사실관계의 정리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관계의 정리는 누가 하느냐? 자, 지적소관청이 바로 대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에 들어가야 돼. 자,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자, 등기소, 등기관이. 자,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를 중심으로. 그러면 항상 우리가 사실관계 정리,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적소관청이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치게 돼요. 바로 이게 등기 촉탁제도라는 거.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돼요. 자, 이번에는 권리관계 정리로서 등기관이 요 등기부를 중심으로 요 대장을 건치게 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 등기필 통지제도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주면 등기부와 대장을 상호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필 통지 대상이 되려면 대표적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자꾸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지목 변경이 있어. 지목 변경 권리의 사실이 지목 변경은 사실이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치게 돼. 그래서 선대장 후등기, 그걸 등기 촉탁이야. 이번에는 소유자의 변동과 관련돼서 소유자가 변동이 생겼어요.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부를 중심으로 대장을 건치게 돼. 그게 바로 등기필 통지제도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 지적소관청 등기소 공통점은 뭘까요? 이게 바로 돈돈점이 바로 직권이죠. 그래서 직권으로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얘가 정리해주면 직권 정리가 돼. 얘가 정정해주면 직권 정정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직권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모르니까 그러면 항상 통지를 달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통지. 여기에 대해서 직권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해관계인하고 친하지 않다. 이해관계는 있으면 통상 직권으로 안 된다라는 것.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 111페이지 이하에 딱 정리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공부의 정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번의 토지의 표시야.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그러면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 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새로 작성해 줘야 되겠죠. 자, 가로 2번과 관련돼서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절차 나봐요.
토지 등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그러면 토지의 표시니까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에 구분하여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항상 조심할 거는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사실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 항상 이야기했죠. 앞에가 A다. 그러면 A-A2-로 가야 돼. 여기가 B다면 B-B-B-B-B2-로 가야 돼. 그러면 앞에가 사실관계면 이쪽으로 빠지면 안 되겠죠. 등기소 등기관으로. 그러면 사실관계는 지적소관청으로 빠져야 돼. 그러면 등기부로 빠지면 안 되겠죠. 왜? 대장으로 빠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사실이면 사실, 권리면 권리로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변동, 바로 그때는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가로 2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토지 소유자의 정리, 대안 정리가 나오죠. 자, 토지 소유자 정리 작성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변동 줄 한번 쳐놔요. 쳐놨어요? 그럼 소유자 변동은 거기만 쳐놔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예, 권리죠. 그러면 앞에가 권리니까 뒤에도 권리가 나와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변동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게 아니야.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아니라 뭐예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다.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자, 1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하나씩 정리해보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자, 소유자 변동 줄잖아요. 자, 토지 소유자 변경. 그럼 소유자 변경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럼 앞에가 권리니까 뒤에도 권리가 나와야 돼. 그래서 등기 간서 살짝 줄쳐놓고 자, 잊혀봅니다.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요거와 관련돼서는 자, 15회 때도 우리가 출제됐고 특히 25회 때도 단통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다만 신규 등록 줄잖아요. 자,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요? 없어. 왜? 등기부도 없죠. 그러면 토지 표시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특히 신규 등록은 소유자 권리도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한다라는 거. 그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자, 1번과 관련돼서 만약에 요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면 그 뭐에 11페이지, 111페이지 이하는 전부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어. 우리 감각을 요걸 포인트로 잡고 툭툭툭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3번, 2번을 보죠. 지적소관청이 불법 통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불법 통지에 대해서. 자, 지적소관청이 뭡니까? 지적소관청이 보니까 바로 토지의 표시야.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그렇다고 지적소관청이 가서 등기소에 와서 요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를 건칠 수가 없잖아. 등기부는 누가? 등기관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 등기관나 대장과 등기부가 지금 불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불일치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요걸 자, 이걸 바로 불법 통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거기 한번 키워드를 잡아야 되겠죠. 등기관서에 등기한 것을 정리하는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으로 소유자의 변경이 정리하는 경우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 줄잖아요. 잘 포인트 잡아놨네. 토지의 표시,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인 발견할 때 그에 따라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대표적인 불법 통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지적소관청이 조사 확인 나와 있어요.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거기에다 줄 한번 꺼놓고요. 1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적소관청이 의심이라고 써놔요. 자,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했어. 의심을 해서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의심해서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를 열람 확인했더니 명백히 다르더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 사무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봐요. 바로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직권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예행을 떠나야 돼요. 그러면 112페이지와 관련돼서 112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줄,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자,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줄 다 하거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좀 잘라놓고 소유자 줄잖아요. 소유자는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권리죠. 그러면 권리는 지적소관청 권리에 힘을 못 써. 그러니까 부탁조로 나와야 돼. 그래서 거기 자 마지막 줄에 그래서 밑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죠. 그래서 요구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를 열람했더니 명백히 다르더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유자 권리관계는 힘을 못 써. 그래서 자료에 대한 부합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는 부탁조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줘야 돼. 자, 니은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면 그 밑에 이제 니은과 관련돼서 요거는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죠.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등기부와 대장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상호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올 때마다 열람할 때마다 열람비 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자, 그래서 공짜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특히 이제 4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국유재산법에 우리에서 나와요. 국유재산법. 자,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은 토지. 자, 국유재산법 나오죠. 총괄청이라는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총괄청이라고 이야기해요. 중앙관세청이 같은 법 12조 3항에 따라서 소유자가 있대 없대. 그러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만 말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소유 권리관계의 정리와 관련돼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해오려면 요 논리를 전개해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지적 정리는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가 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 대장과 관련돼서 여기 이제 등기 촉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 113페이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점점 찍고 이렇게 하나 써놔요. 사실관계의 변동이라는 거야. 등기 촉탁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라가니까 결론적으로 사실관계의 변동이죠. 특히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자, 그 밑에 사실관계의 변동이 우리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자, 우리 신규 등록은 특히 조심해야 돼.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부 없죠. 그래서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신규 등록은 등기촉탁사유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촉탁과 관련돼서는 이 정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113페이지 의 부분을 봐봐요. 지적소관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토지의 표시 줄잖아요.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자, 이 경우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왜 이런 조문 근거를 두게 될까요? 이유는 국가도 세금을 내야 돼. 이 조문이 없다면 그러면 등기 촉탁은 국가가 소유자를 위하는 등기로 본다. 무슨 소유자를 위하는 등기로 볼까요? 그렇죠. 그럼 그 옆에다가 요 가로 열고 하나 딱 써놔요. 자, 요거는 세금을 감면하는 근거가 돼. 그래서 면세 근거가 된다라는 거 하나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사유와 관련돼서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신규 등록은 제일 요걸 한번 확인해 놓고 1번부터 6번까지는 즉 사실관계의 변동이라는 거 요거만 하면 요거 1번부터 6번까지는 따로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은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의 변동이다. 사실관계의 변동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 신규 등록 등기 촉탁사에서 마다 제외다. 이렇게 한번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114페이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114페이지와 관련돼서 이 부분이에요. 바로 봐봐요. 지적소관청 등기소 등기관은 직권이죠. 직권이면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114페이지에
자, 그 옆에다 이제 통지 대상과 관련돼서 나올 거예요. 자, 통지 대상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해놔요. 자, 통지 대상은 그러면 통지는 매니저예요. 소유자가 모르니까. 자,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해줘야 되겠죠. 요거는 통지 대상이 돼. 그러면 요걸 보면 반대 해석하면 소유자가 알고 있다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결론적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결론적으로 소유자 신청이 되겠죠. 그러면 통지 대상과 관련돼서 우리 일반 법률에 자, 일반 법률에 9개를 규정해 놨는데 사실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통지 대상과 관련돼서 몇 회 때 출제됐는데 29회 때 출제가 됐어요. 29회 때 출제가 됐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조심할 거는 자, 114페이지 하단부에 좌측 부에 가면 여백이 있으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해 놓고 들어가자고요. 자, 전체 우리가 이제 신청. 자, 신청과 직권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고. 어머니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자, 해면성 말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면성 말소. 자, 두 번째 자, 등록상 정정이 있어. 등록상 정정. 그러면 세 번째예요. 세 번째와 관련돼서 축적 변경이 있다라는 거야. 축적 변경. 자, 축적 변경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통지 대상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서 다뤄놓자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 요거는 자, 요거 그러면 해면성 말소라 그러면 등록상 정정과 축적 변경은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해. 그러면 이 말은 신청할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죠. 요거는 직권은 통지해줘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해면성 말소와 등록상 정정과 축적 변경은 통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요. 그럼 통지 대상과 관련돼서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해줘야 되고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114페이지. 자, 가로 1번에 이제 지적 정리의 통지 대상이 돼 있어. 다음 중 지적 소환증이 해당 토지 소유자에 통지하여야 된다. 다만 통지받은 자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간심은 해당 시군구 조심해야 돼. 16회 때 출제돼서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뭐가 가능해요? 소유자 주소를 모르니까 통지에 가름해 주는 거죠. 그래서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 그래서 시군구 공보야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기관의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는 16회 때 시군구를 시도로 장난치게 한 번 있었어요.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라는 거. 자, 1번부터 저기 오른쪽에 9개가 있어요.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럼 몇 개 키워드를 잡아서 연습을 우리가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시죠.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지적 소환층이 직권으로 직권 동그라미. 직권 그러면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통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쭉 우리가 빠져나가서 특히 이제 저기 7번을 한번 봐봐요. 114페이지 동그라미 7번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모르니까 신청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본서 115페이지 맨 위에 8번이 있어요. 8번은 대의 동그라미. 대의 신청이니까 소유자가 모르죠. 그러니까 대의 신청이니까 결론적으로 통지라는 거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지와 관련돼서 통지 대상은 따로 외우지 말라는 것. 특히 통지 대상과 관련돼서 특히 신청과 특권 요 세 개를 초점을 우리가 맞춰놔야 된다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자, 이번에는 통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봤으니까 통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요 통지 시기 나올 때가 됐어요. 요 통지 시기. 자,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요거는 통지 시기. 요거는 기본서 페이지 115페이지 상단에 우리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이제 계속적으로 출제되다가 뭐예요? 계속 출제되다가 자, 뜸한 게 바로 통지 시기입니다.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1번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동. 토지의 표시 줄잖아요. 권리의 사실이죠. 변경 등기가 필요로 한 경우. 그러면 거기 1번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하니까 등기 촉탁이 뭐라고 그랬는데 등기소에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 줄잖아요.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야. 자, 15일. 자, 이번에는 2번과 관련돼서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대. 그러면 등기 촉탁이 불필요한 경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의 표시에 변경 등기가 불필요하대. 그러면 요거는 지적공부 등록한 날부터 7일. 그래서 요 7일. 그럼 요 사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요. 요 사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등기 촉탁이 필요하면 자, 등기소에 알려주니까 기간이 많이 걸려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하면 며칠? 15일.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면 즉 7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요 두 개를 잡아놓고 그럼 요 부분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이렇게 참고용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자, 신규 등록전환. 신규 등록과 등록전환에서 대표적으로 토지 이동 시기. 자, 토지 이동 시기. 요 토지 이동 시기. 자,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요. 토지 이동 시기. 요거는 통지 시기야. 그러니까 요것도 구분하지 않고 시기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신규 등록의 토지 이동 시기는 며칠이냐? 요거는 60일이 돼. 자, 등록 전환도 결론 60일이 됩니다. 자,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되죠. 제외되니까 며칠? 바로 7일이 되고요. 그러면 지적 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거야. 등록 전환은 임의에서 토록하니까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죠. 그러면 요 등록 전환은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야. 그러면 요거는 며칠이냐? 즉 15일이야. 그러면 15일과 관련돼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요 사유와 관련돼서 요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해서 결부시켜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하다.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면 요거는 지적공부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렇게 한번 잡아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을 상호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본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바로 토지 이동 신청이야. 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는 원칙, 토지 소유자 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해. 여기에 대해서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대의 신청은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돼.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대의 신청.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공부 정리와 관련돼서 사실관계 정리는 지적소관청 대장, 권리관계 정리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와 관련돼서 여러 관계를 우리가 따져놓고 우리 사실관계 정리는 지적소관청이 대장, 등기부. 그러면 선대장 후등기, 특징은 등기 촉탁이야.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이렇게 기억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리관계 정리는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부를 중심으로 그래서 선등기 후 대장이 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등기 필통지 대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한다는 거. 그러면 소유권 변동에는 등기 필통지 대상. 그래서 이거는 등기법에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고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적소관청 등기소 등기관은 직권이에요. 얘가 정리해주면 직권 정리. 얘가 정정해주면 직권 정정이 돼. 그래서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 이미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을 거고, 여기 직권은 이해관계니 이해관계하고는 친하지 않다. 그러면 직권은 통지죠. 그럼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이쪽으로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적 공부 아니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적 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 주시라는 것.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을 다시 한번 반영해서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 시기 60일, 등록 전환은 60일. 근데 통지 시기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7일, 요거는 등록 전환은 15일. 요거는 지적 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요거는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에 상당히 오늘 요 시간에 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어려워할 게 없습니다. 어떤 틀을 잡고 그걸 길을 가는 길만 알면 돼. 우리가 갈 때 길을 알아야지. 길을 가는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모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전체를 통째로 외울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 정리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통지, 등기, 촉탁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